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 가지 원칙이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원칙이었다라고 우리 구분을 했어요.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는 대소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지사항 등의 원칙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급부, 반대, 급부, 균 등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수의 법칙은 뭐였어요?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 통계, 조사하는 어떤 표본이 되는 집단의 표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수지상 등의 원칙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총 수입과 총 지출, 수입이라는 것은 이제 보험료가 되겠고 지출이라는 것은 보험금이 되겠죠. 이것이 맞아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식을 구하면, 자, 이거랑 똑같이 가볼까요? 이거랑 똑같은 형태로 가보면 1인당 보험료가 먼저 나오겠죠. 그렇죠? 총 수입이니까. 그리고 가입자 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총 지출은 한 건당에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액 곱하기 사고 건수였다. 이것이 이제 수지상등의 원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급부, 반대급부, 균 등의 원칙은 뭐였어요? 이 1인당 보험료를 구하는 공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가입자 수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1인당 보험료는 가입자 수분의 한 건당 평균 보험금 곱하기 사고 건수. 그럼 이것이 사고 확률로 묶여진다. 그럼 결국에는 1인당 보험료는 사고 확률 곱하기 한 건당의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까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보험의 원리 원칙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교재에 나온 것은 위험, 분산, 분담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사실은 원칙이라고까지 뭐 말할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보시면 만약에 A가 있는데 암에 걸린다. 그럼 암에 걸린다 하면 1억의 손해를 입습니다. 그렇죠? A 혼자 1억을 다 부담해야 돼요. 그런데 가입자 수를 10명으로 하는 단체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10명이서 10명이 아니라 1000명으로 하겠습니다. 1000명. 1000명의 단체를 만들어 버리면 10만 원씩만 내면 되죠? 한 명이서.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1인당 부담 금액이 1억에서 10만 원으로 바뀌었죠. 왜? 어떻게? 위험을 분산시킨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 일강에서 나왔던 처음에 동질의 위험을 단체로 결합을 시킨 다음에 금액적으로 분산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거 뭐 외우실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런 것이 이제 위험 분산, 위험 분담이라는 이야기고. 자, 그다음 나오는 거. 신의 성실의 원칙. 자, 지금부터 하는 거 여러분들 안 그래도 알아서 필기하고 계시겠지만, 특히나 지금 필기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대로 필기하세요. 그대로. 그래서 그 흐름 그대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 몇 문제는 그냥 이 안에서 다 먹고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이것만 알아두시면. 자, 보세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해야 된다. 보험 계약을 맺을 때에는 신의를 가지고 서로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보세요. 자, A가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을 하죠. 보험료를 내고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하면 보험금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이 보험 사고는 어떤 성격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어떤 성격? 우연성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런데 우리 앞서 배웠던 내용은 보험을 왜 가입을 하냐면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소액인데 받는 보험금은 고액입니다. 그럼 결국에 A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액을 투자해서 고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익을 누리죠. 이익. 근데 무엇을 통해서 이익을 누려요?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 즉 우연한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해야, 우연한 사고가 발생을 해야 고액을 받는 이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즉 우연한 이익을 노리는 거죠. 우연한 이익. 그렇죠? 복권도 우연한 이익. 도박도 우연한 이익. 그럼 우리 복권, 도박 이거 무슨 성이 있다고 해요? 사행성이 있다고 하죠. 이렇게 우연한 이익을 기대하는 거. 이것은 이제 사행성이라고 합니다. 사행성. 그렇다면 보험 계약도 역시 당연히 복권과 도박과는 다르죠. 그 비교는 나중에 뒤에 강의에서 할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어찌됐든 보험도 이러한 우연한 이익에 기대기 때문에 사행성이 있어요. 즉 보험 계약이 사행성이 있다 해서 그것을 우리는 사행 계약성이라고 합니다. 보험 계약은 사행 계약성이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사행 계약성. 이해가 되실까요? 보험 계약은 사행 계약성이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행 계약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우연성에 기대는 거죠.
우연성에. 그렇죠? 야, 이거 우연성에 기대서 운이 좋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야, 그럼 어떻게 보험을 잘 이용해 볼 게 없을까? 그런 심리 상태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즉 악용을 하고자 하는 심리 상태가 생기는 거야. 야, 어차피 우연성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암보험을 가입하는데 과거에 암이 진단이 되거나 아니면 어느 부위에 수술을 받은 것을 숨겼어요. 그리고 숨기고 가입을 합니다. 숨기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한 번 더 수술 받거나 뭐 진단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청구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예상 못한 손해가 발생되고 예상 못한 지급보험금이 나가게 되고, 그러면 단체성이 붕괴되고 보험제도가 붕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엇 때문에 존재할 수 있어요? 이러한 보험 사기라든가, 그렇죠? 고지 의무, 알려야 되는 것들을 숨기고 가입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해요? 이렇게 결국에는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보험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가, 기본 구조가.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사고가 이미 나 있지만 그것만 숨기고 딱 가입하면 우연성으로 둔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험은 이러한 사행계약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덕적으로 악용하고자 하는 심리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리를 우리는 도덕적 위험이라고 해요. 도덕적 위험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모럴 리스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즉 보험을 이용해서 보험을 악용하려고 하는 심리. 그래서 그러한 심리로 인해서 발생되는 위험들이 다 도덕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고지 의무 위반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보험은 사행계약성이 있어. 그로 인해서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따라서 보험 계약을 맺을 때는 보험자도 계약자한테 솔직해야 되지만 보험 계약자도 보험자한테 솔직하게 계약을 맺어야 돼요. 양 쌍방이 서로 신의를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계약에 임해야 한다라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플러스해서 얹어주세요. 자, 보험 계약의 특성 중에 하나가 사행 계약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또 여기 이것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게, 자, 보험은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거래보다 좀 더 특별하게 신의 성실의 원칙을 가지고 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좀 더 착한 마음을 가지고 더 성실하게 임해야 돼. 그러한 성격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최대의 착한 마음, 최대의 선의를 가지고 계약을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최대선의 계약성이라고 합니다. 최대선의 계약성. 되시겠죠? 이 흐름을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흐름. 자, 보험 계약은 사행 계약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지. 따라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되고 최대선의 계약성을 갖고 있어 라고 하는 흐름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추가를 할게요. 중요합니다, 사실. 자, 보세요. 우리 상법은 취지가 뭐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단체성을 유지하고 보험 제도를 잘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덕적 위험이 막 생겨나게 되면 보험제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단체성 유지할 수 없어요. 즉 보험계약법, 우리가 배우는 상법 보험편에는 이 도덕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임의로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 상법의 방지 5라고 제목을 붙일게요. 우리 상법 보험편에 보면 도덕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5가지 조항들을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련을 해놓고 있어요. 자, 일단은 적어주세요. 다 이해를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적어두세요. 자, 첫 번째는 아까 그거였어요. 야, 성실하게 알려야 된다, 고지 의무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알릴 의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전 시간에 말한 건데 일부러 사고 낸 거, 고의 사고 낸 거 보험금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보험금 줬다가는 누구나 보험 가입하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겁니다. 따라서 우리 상법에는 고의, 중과실에 대한 면책 조항이 존재를 합니다. 면책 조항이.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사기를 쳤다. 계약자가 사기로 보험 계약을 가입했다. 그러면 그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 자, 네 번째는 이거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손해 방지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손해를 방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손해를 방지해야 된다. 왜냐면 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거나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자가 이 생각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보험 가입했는데 뭐 힘들어서 뭐 손해 복구하고 이렇게 할 필요 있어? 가만히 놔둬도 보험금 다 나오는데. 이렇게 하고 그냥 사고 현장을 방치해버릴 수도 있겠죠. 이것은 이제 좀 어려운 말로는 방관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방관적 위험. 어찌됐든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손해가 사실 초기에 적절한 조치만 취해줘도 이만큼의 손해가 될 것이 그것을 방관해버리면 굉장히 큰 손해로 번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역시 도덕적으로 옳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 방지 의무라는 것은 뭐냐면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의무를 손해 방지 의무라고 합니다. 나중에 다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자세하게. 자, 그리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상법 644조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렇게만 지금 적어주세요. 이렇게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사실 숫자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시험에서도 숫자 안 나옵니다. 이 숫자도 안 나와요. 하지만 제가 알아두시면 좋은 숫자가 있습니다 해서 2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너무 많이 나오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제목이 또 길어요. 상법 644조의 제목이 뭐냐면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라는 객관적 확정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럼 그것을 제가 644조가 자주 나오는데 그것을 설명할 때마다 여러분들 상법에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해서 그러면 그렇게 쓰고 말하고 하면 너무 길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법 644가 딱 그거다라고 알아두시면 훨씬 더 공부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숫자로 아예 써드린 겁니다. 지금 모르셔도 돼요.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일단 적어주시고 지난 시간인가요? 다뤘던 것이 있어요. 바로 고의 중과실에 대한 면책과 전쟁에 대한 면책.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 면책사유와 상대적 면책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실제적으로 상법 조문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상법 659조입니다. 659조에서요. 보험자의 면책 사유라고 나와 있어요. 보험자의 면책 사유라고. 그래서 읽어볼까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자, 이것은 지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A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A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밑에 660조에 전쟁 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법조문 항상 옆에 두고 계시죠? 자, 보면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해 생길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자, 이거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 표현 있었어요? 고의 중과실에는 없죠. 하지만 전쟁 위험에만 이 표현이 있습니다. 전쟁 위험에만.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전쟁 위험은 다른 약정이 있으면은 면책할 수 그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상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 다시 볼게요. 만약에 이거 없다고 쳐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해 생긴 때에는 당사자 간에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전쟁은 보험금 지급할 책임이 없다. 고의 중과실 지급할 책임이 없다. 똑같죠. 하지만 이 조항을 지금 넣어놨습니다.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렇게 할 건데 만약에 그럼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있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제가 이론적으로 했을 때 이 고의 중과실 부분에 있어서가 이쪽이 절대적 면책사유라 그러고 이것을 상대적 면책사유로 구분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나가면 사실 손해평가사에서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중과실 같은 경우에는 뒤로 가면 예외 조항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외 조항. 그리고 실제 우리 보험 상품, 손해평가사는 아니지만 어떤 배상 책임 보험이라든가 보험 상품에 보면 중과실을 담보하도록 하는 약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면 고의를 절대적 면책사유로 딱 두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것은 근데 이론적인 표현이고요. 법에서는 어때요? 지금 상법에서는 고의 중과실은 면책사유입니다. 뒤에 단서 없어요. 이럴 때는 주겠다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상법 조문에는 그래요. 그 다음에 전쟁은 다른 약정이 있으면 줄게. 이 차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냐? 당연히 법조문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당연히. 오케이. 고의 중과실은 면책이야.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고의 중과실은 면책이야. 전쟁 위험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면책이야. 딱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심화를 하자면 이론적인 표현에서는 이것을 우리는 상대적 면책사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가서 이 고의는 절대적 면책사유. 약정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적 면책사유로 할 수가 있습니다. 중과실은 뒤에 가서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되시겠죠?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지금 보여드릴 건데 상법 644조 지금 같이 볼 건데요. 지금 이해가 안 되셔도 좋습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해서 머리 아파하실 필요, 자책하실 필요 없고요. 당연히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상법 644조입니다.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입니다. 말부터가 어렵죠. 자,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이전에 뭐라고 했을까요? 이전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보험사고는 우연해야 된다. 우리 단체 동질 우연 명확 측정 가능할 때 우연 설명하면서 보험사고는 우연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거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숫자를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보험사고는 우연해야 돼. 우연성이 있어야 돼. 근데 이걸 읽어볼까요? 자,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발생을 했습니다. 암보험을 2월 1일에 가입했는데 1월 1일에 이미 암이 진단된 상태예요. 그러면 가입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은 없던 걸로 하는 거예요. 없던 일로. 이해되시겠죠? 자, 암보험을 2월 1일 날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1월 1일 날 진단이 됐어. 그럼 이 가입한 거 없던 일로 하자. 무효로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이미 발생을 했으니까 이 시점에서 보면 우연성이 결여가 된 거죠. 사고가. 되시겠죠? 자, 그리고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데 아예 위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위험이, 보험은 위험이 있어야 되죠. 자동차 사고라면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해되실까요?